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지난 시간에 이중슬리 됐었죠. 이중슬리에서 전자가 파동 에너지가 왜 입자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그, 입자성이라는 게 과연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현상들에 빗대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지난번에 그 이중슬릿 했던 거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그, 그 입자라든가 그게 작을수록, 측정하고자 하는 게 작을수록 입자성과 파동성을 확연하게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에너지는 관측을 하면 얘가 입자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관측을 하면. 예.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측을 하면 그 관측 입자가 파동 에너지를 흡수하고 안에 있는 파동 에너지가 나와서 관측에 쓰이기 때문에 입자의 에너지가 갇혀서 이게 입자로 활동한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고양이도 파동이면서 입자냐? 네, 그 실질적으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그 패러독스가 있잖아요. 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런 의문점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럼 고양이가 우리가 보기에는 입자인데, 고정물인데, 걔가 그러면 물결처럼 그렇게 에너지덩이 파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냐?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그 중첩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입자로 되어 있는 그 고정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고정물들은, 입자들의 집합체, 고분자 화합물이든 집합체는 딱 우리가 얘기하는 공으로 만들어진, 딱딱한 쇠 공으로 만들어진 그런 고정물은 100%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파동 에너지로도 서로 왔다 갔다 상호 변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체들, 자동차라든지 사람의 몸이라든지 이제 몸체는 눈에는 독립적인 형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각 그 입자들은 그 많은 입자들은 수시로 이제 파동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광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입자들이 그 고양이의 몸에 부딪혔을 때, 그 입자들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파동을 흡수하면서 나머지 입자 안에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자기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고양이 내부 안에 있는 다양한 에너지들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밖으로 발산을 하는데, 그 일부 에너지들은 그대로 발산하지만 어떤 에너지들은 외부의 입자라든가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눈에 다시 입자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 안에 있는 열 에너지라든가, 고양이 안에 있는 신경망의 신경 에너지라든가, 또는 이제 고양이 안에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 중에 어떤 부분들, 뭐, 전자기파가 될 수도 있고, 가시광선이 될 수도 있고, 자외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에너지들이 파동의 형태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제 컨텐츠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쪽 뇌에서 생겨나는 그런 파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기파, 뇌파라고 알고 있는 파동 에너지도 있어요. 그건 우리 몸 밖으로 파동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돼서 쭉 나가는 겁니다. 자유 에너지입니다. 그럼 그 에너지도 어딘가에서는 그 관측자 역할을 하는 입자와 상호작용해서 흡수되던가, 아니면 완전히 흡수되던가, 아니면 일부 에너지만 흡수되고
나머지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서 그 정보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 뇌파가 존재한다, 그 위치에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정보의 에너지로서 이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파는 누구든 관측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자유 에너지로 우주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데. 근데 그게 존재한다, 자유 에너지로 퍼져나가다가 저 위치에서 얘가 뇌파가 있었다라는 걸 알려면 입자와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입자와 상호작용해서 그 뇌파의 일부 에너지가 그 입자 안에 들어가던가, 입자 안에 들어간 에너지가 다시 튕겨나와서 어떤 다른 기록을 남기던가, 정보 에너지로. 그래야지 그 존재를 관측할 수 있고 그 존재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말로만 설명하기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유 에너지는 우리 몸에도 나오고 있고, 그 자유 에너지와 입자가 상호작용해서 그 위치를 알 수 있고 존재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 제가 정보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 정보 에너지란 뭐냐면 자유 에너지, 파동 에너지가 입자와 반응을 해서 변환된 그 에너지를 정보 에너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파동 에너지가 있었다는 존재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보라고 하면 우리 책 또는 디스크, 뭐 USB, 이런 메모리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꿈을 꿉니다. 뇌파가 나와요. 그러면 그 뇌파를 어떻게든 관측을 해서 뇌파 그 작성기가, 그 기계가 움직일 거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뇌파는 관측을 하지 않는 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연구자는 그 나오는 뇌파를 필름으로 관측했든, 뭐 자기장으로 관측했든, 자기장의 흔들림 관측했든, 어떤 식으로든 그 파동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관측 기구인 입자를 통해서 흡수를 해서 그 흡수된 걸 기록에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 에너지인 파동 에너지가 있었구나,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작용도 파동 에너지와 입자의 상호작용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 전에 있던 콘텐츠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은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입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조회를 하려고 했던 게 핵융합이라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 핵분열 반응. 자, 핵융합 반응을 조회를 하면 백과사전 보면 이게 그 좋은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네, 핵융합과 관련된 백과사전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핵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원리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핵융합이라는 게 그 중수소인가요? 삼중수소를 반응을 시켜가지고 헬륨을 만든 대신 엄청난 에너지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중수소, 삼중수소를 반응시켜서 핵융합시켜서 이게 헬륨 맞는 것 같은데, 헬륨과 이게 수소인가요? 아니면 중성자인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과학계에서는 질량 결선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그 질량 결선은 뭐냐? 자,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자라는 것은 입자장을 형성하는데 자유에너지가 처음과 끝이 만난 닫힌 에너지가 돼서 지구가 공간을 왜곡하듯이 이 에너지가 입자장을 형성하면 이 엄청난 힘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직진하려는 에너지를 가둬놨으니까 이게 엄청나겠죠. 예. 계속 회전하거나 아무튼 일정한 그 자기 진동수를 가지고 엄청나게 진동을 할 겁니다. 예. 진동을 하면 이 에너지 자체가 공간을 자기 규모만큼 미세하게 왜곡시켜서 이런 어떻게 보면 지구의 중력장과 같이 미세한 미지세계의 중력장과 같은 효과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게 일종의 입자의 입자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 중성자와 양성자가 붙어 있잖아요. 예. 얘네가 붙어 있게 한 힘도 핵력인가 양력인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붙어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 자체도 힘이라는 것은 그 력, 중력, 자기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힘이라는 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을 왜곡한 힘이거든요. 에너지가 닫힌 에너지가 이 주변에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얘도 닫힌 에너지가 있고. 다만 이 닫힌 에너지가 진동수가 뭐 2로 진동하냐 3으로 진동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질량결손이란 뭐냐? 아까 제가 전 컨텐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닫힌 에너지가 입자장을 형성하는데 이 입자장이 N극이라고 하면 N극이 N극 밭을 지나갈 때 힘들다고 했잖아요. 이 힘든 정도가 질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중성자와 양성자를 둘러싼 입자장이 하나 있고 얘도 삼중수소의 기본이 된 입자장이 있을 겁니다. 이 입자장의 기본적인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얘네를 무게를 측정해 보면 기본적인 질량이 있을 거예요. 그 질량이 자 반응을 일으켜서 지금 4로 됩니다. 4의 입자장이 됩니다. 얘는 입자장이라고 제가 보기엔 입자장이 아니고 이 차이가 나는 입자장만큼이 질량 결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닫힌 에너지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있어야 이게 닫힌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는 MC적으로. 그럼 풀린다 그러면 이 입자장이 풀려서 풀린 만큼의 에너지가 바로 밖으로 방출되는데 이게 지금 핵융합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입자가 존재를 하려면 지구가 존재하려면 이제 중력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 중력장이 먼저인지 물질이 먼저인지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력장이 형성이 돼서 그 안에 물질이 모여서 지구처럼 동그랗게 된 건지 아니면 물질이 먼저 형성돼서 그에 따라서 중력장이 부수적으로 생기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뭐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중력장과 같은 그 힘이 생기려면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에너지 덩어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일 수가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에너지가 파동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전달이 돼야 우리 시신경을 지나서 뇌에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인식이 되니까 저 자리에 분명히 파동 에너지가 있었고 우리 뇌를 통해 눈을 통해 뇌로 들어와서 저 자리에 빛이 있었어 라고 알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인식했을 당시에는 우리 뇌 속에 들어온 빛은 현재 그 위치에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입자장이라는 것은 왜 눈이 안 보이지? 중력장 왜 안 보여? 자기장이 왜 안 보여? 안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에너지 덩어리는 스스로가 닫힌 구조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자유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네. 공간을 왜곡시키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만져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공간을 왜곡하기 때문에. 자, 입자라는 것은 입자장이라는 것은 자유 에너지가
서로 맞물려서 닫힌 구조의 그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소용돌이 볼텍스를 형성하고 있는 공간 왜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에너지 덩어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핵융합도 마찬가지고, 핵융합도 입자장이 합쳐지면서 그 입자장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질량 결손이 발생해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고, 분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핵융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개인적인 내용인데 약간 철학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요새 그 양자역학이 생기고 E는 MC 제곱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이것을 대중들이 그냥 무턱대고 넘겨서 비약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는 질량과 모습만 다르지 똑같은 거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신 에너지도 일종의 물질과도 똑같은 거다.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하면 언젠간 물질화돼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게, 기본적으로 E는 MC제곱이라서 에너지가 질량과 서로 다른 모양새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눈앞에 있는 자동차가 되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에너지가 자동차 생각한다고 그게 자동차가 될까요? 네, 거기서 논리적인 비약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자동차가 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 부어져서 자유 에너지 상태의 우리 뇌파의 전자기파가 뭉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들여야지 자동차에 아주 조그만 철판 하나를 만들까 말까 한 수준인 거예요. 네, 거기서 비롯된 비약 때문에 지금 대중들에게 퍼진 어떤 그런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원리적으로 E는 MC제곱부터 이론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의 타동성은 있지만, 생각을 하면 주변의 어떤 물질 구조가 바뀐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논리적 비약이 엄청 심한 거죠. 우리의 뇌파가 자유에너지입니다. 알파파, 베타파, 뭐 세타파. 자고 있을 때 알파파가 나오던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파장이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뇌에 있는 뇌에 있는 전자기 신호들이 서로 이제 어떤 규칙적인 그런 전자기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그 진동에 의해서 자기장, 전기장 서로 엇갈려 가면서 전자기파를 발생하는데, 그게 뇌파인 거예요. 그 뇌파가 바로 입자화된다, 이 부분을 생각하세요. 뇌파가 입자화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해야 그 일부분의 에너지가 입자장의 모양처럼 닫혀진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뇌파가 이제 쭉 자유에너지 퍼져나가면 그 뇌파는 다른 어딘가에 있는 입자에 영향을 줘서 그 입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에너지를 또 다른 각도로 분출을 해서 그게 어떤 관측자의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의 머릿속일 수도 있죠. 또는 어떤 측정 장치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어떤 측정 장치라든가 어떤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게 인식이 돼서 이런 뇌파가 방금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미래에는 일종의 뭐 텔레파시일 수도 있고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건 새로운 입자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이제 자기가 만든 뇌파를 가지고 뭐 없던 현실을 만든다 이런 거는 그건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것 같고요. 예, 그 정도까지 입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입자장 아주 작은 입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E는 mc제곱에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야 해야 이게 소량의 질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생성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블랙홀 같은 엄청난 그런 그 질량이 농축된 그런 상태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입자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모일 게 이 지금 지구상이나 이런 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행성도 들어가고 뭐 별도 들어가고 해서 이 고밀도의 지금 질량이 뭉쳐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도 빛도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자유에너지가 들어가서 뭉치고 뭉쳐서 어느 정도 엄청난 양의 그게 되면 자유에너지가 닫힌 구조의 입자장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런 입자장들이 뭉쳐서 이 이유는 아마도 그 웜홀이 있다면 이 입자들이 새로 생성된 입자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예. 이게 한마디로 그 물질 제조 공장인 거죠. 입자 제조 공장. 예. 엄청난 양을 투입해서 이 닫힌 에너지에 파동 에너지를 만들고 이 웜홀을 통해서 이런 새로 창조된 물질들이 나올 수 있다. 예. 파동 에너지가 들어가서 뭐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주변 환경에서는 저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입자장을 만들 수는 없고 기존에 있던 입자장들이 분해되고 이제 합쳐지고 뭐 다시 재조합돼서 지금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지 없던 게 새로 생성되지는 않은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이제 뭉쳐진 입자장들이 쪼개져서 그 사이에 에너지들이 나오는 건 지금 핵분열 핵융합이라는 그 뭐 6천도씨인가요? 1000도씨? 만도씨였나? 1억도씨? 그 정도 온도가 돼야지만 반응이 일어나는 그 상황까지는 왔는데 그 더 높은 상황이 돼야 이런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상태에 가려면 한참 멀었죠. 더 생각해보면 우리 중력장 그런 어떤 힘의 구조, 장이라는 그런 구조가 만약에 핵융합, 핵분열 기술까지 더 넘어서 그런 힘의 장까지 분리해서 자유에너지를 써먹을 수 있는 기술력이 된다 그러면 좀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는 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요 모양은 일종의 뭐 촉근 이론 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딱 말했던 촉근 이론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입자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요런 스트링이 이제 진동하고 있는 구조다 또는 닫힌 스트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입자의 장이라는 거죠. 공간을 왜곡하는 그 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간을 왜곡하는 그 힘이 자유에너지가 닫힌 구조로 흔히 말하는 닫힌 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형태가 돼서 공간을 왜곡해서 왜곡된 공간에 또 다른 자유에너지가 들어와서 어떤 진동수라든가 공명 구조를 이뤄서 그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자 뭐 그런 형태를 이룬 것이 기존 우리가 말하는 입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성자 요 안에도 기존의 요 입자의 어떤 입자장을 형성하는 장을 형성하는 그 에너지 고리가 있는 거고요. 요 두 개가 뭉쳐진 것도 에너지 고리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얘도 에너지고 얘도 에너지입니다. 하는 구조와 그 규모만 조금씩 다를 뿐. 요게 끊어지면 자유 에너지가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진동하고 있고, 진동하고 있거나 진동수에 따라서 같이 공명하는 애들을 붙잡거나 뭐 결합하거나 뭐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컨텐츠는 혹시 기회가 되면 그 리만 가설이 있는데 수학에 있는 소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그것과 우리 에너지, 자유에너지 또는 이제 이 다층 구조의 에너지들이 그런 소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회 되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